3월의 마지막 주말,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55의 강미경이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 민재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죠. 33이 되도록 한 번도 연애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미경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남대문 시장까지 나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랐어요. 정육점 주인이 추천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요. 집에 돌아와서는 갈비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워뒀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비를 찜통에 넣었어요. 은은한 불로 천천히 익히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어요.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죠.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도 정리했어요. 시들은 잎을 따내고 물을 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꽃집에서 사온 핑크빛 장미를 놓았어요. 예쁜 유리 꽃병에 꽂아뒀죠. 며칠 전 민재한테서 전화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려가도 되냐는 물음에 미경은 너무 기뻐서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었죠. 33이나 됐는데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미경은 혹시 결혼을 안 하려는 건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여자친구가 생긴 거였죠. 민재는 여자친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이름은 지우이며 33이라고요. 민재와 동갑이지만 민재가 몇 개월 빠르다고 했어요. 성격이 정말 좋고 착하고 밝다고 했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남편 동욱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비가 다 됐냐고 물었어요. 57의 동욱도 오늘만큼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미경은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미경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찜을 확인했어요. 잘 익고 있었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아 양념과 함께 무쳤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도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며칠 전에 담근 것이 잘 익었더라고요. 상에 올릴 반찬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미경은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렸어요.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죠. 너무 격식 차리면 어색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어요. 립스틱도 연한 색으로요. 오후 5시쯤 동욱이 거실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바르게 놓고 리모컨을 정리했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들도 치웠죠. 미경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거실도 깔끔하고 부엌도 정돈되어 있었죠. 화장실도 깨끗했고요.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 미경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너무 긴장한 것 같기도 했지만요.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욱이 먼저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미경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재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2cm 정도였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여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어요. 미경은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화장은 옅게 했고 미소가 따뜻했죠.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지우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과일이라고 했어요. 미경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하며 웃었죠. 네 사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지우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지우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동욱도 맞은편에 앉았죠. 미경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차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녹차를 우렸습니다.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잠시 기다렸다가 찻잔 4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쟁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자, 드세요. 미경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밝게 웃으며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미경은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어색한 순간이었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지우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민재한테 들으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 했죠. 미경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지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향이 좋다고 했죠. 동욱이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쯤이냐고요. 지우는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이랑 가깝겠다고 하자 그렇다고 했어요. 출퇴근이 편해서 좋다고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몇 학년을 가르치냐고요. 지우는 3학년이라고 했어요. 올해 새로 맡았다고요. 작년엔 2학년이었는데 올해 3학년으로 옮겼다고 했죠. 아이들이 어떠냐고 물으니 정말 귀엽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사랑스럽다고요.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서로 탐색하는 단계였죠. 하지만 지우는 예의 바르고 밝았어요. 대답도 또박또박 잘했고요. 미경은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우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미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요. 미경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그릇에 담고 잡채도 접시에 담았어요. 나물들을 작은 접시에 나눠 담았죠. 밥도 4그릇 담았습니다. 국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4사람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민재가 지우를 안내했어요.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와하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동욱이 수저를 들었고 다들 따라서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라고 했죠. 미경은 다행이라며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우가 잡채도 맛있다고 했고 나물도 맛있다고 했어요. 미경이 직접 담근 김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죠. 지우는 김치도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담근 김치 맛이 난다고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사시냐고요. 지우는 성남에 산다고 했어요. 멀지 않다고요. 자주 뵈러 가냐고 물으니 한 달에 한두 번은 간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배불렀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지우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괜찮다고 했지만 지우는 이미 일어나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미경은 웃으며 그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접시들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미경이 설거지를 시작하자 지우는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낮춰도 되냐고요. 미경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존댓말하면 너무 어색하다고요. 미경은 웃으며 그럼 편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우도 웃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동욱과 민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8시쯤 민재가 슬슬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정말 고마웠다고요. 미경은 아니라고 했어요. 또 놀러 오라고 했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는 말과 함께 문이 닫혔어요. 미경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욱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은 사람 같냐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것 같다고요. 밝기도 하고요. 동욱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고요.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우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미경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와 지우는 몇 번 더 집에 왔어요. 처음보다 훨씬 편한 분위기였죠. 미경도 지우를 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와 지우가 또 왔습니다. 이제는 인사도 가벼워졌고 지우도 편하게 말했어요. 미경은 점심으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주방에 들어와 상 차리는 걸 도와줬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나르고 수저를 놓았죠.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요즘 학교는 어떠냐고 물으니 지우는 바쁘다고 했어요.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서요. 힘들겠다고 하자 괜찮다며 아이들 보면 힘든 줄 모르겠다고 했죠. 지우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느껴졌죠. 우리 반에 특히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맨날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한다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었는데 이제는 학교 오는 게 재밌다고 한대요. 그 아이가 아침마다 선생님한테 안긴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미경은 지우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며느리가 된다니 참 다행이었어요. 동욱이 교사 일이 보람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렇다고 했어요. 힘들 때도 많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죠. 작년에 담임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올해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그 아이가 멀리서 뛰어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안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요. 미경은 그런 지우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미경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하자 지우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경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동안 지우는 채소를 씻었어요. 오이를 썰고 상추를 다듬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엄마가 많이 바쁘셨다고요. 맞벌이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텅 빈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빵을 먹었다고요.
외로울 때가 많았다고 했죠. 미경은 지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나 보다고요.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요. 학교에서만큼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지우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와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점점 더 마음에 든다고요. 착하기도 하고 생각도 깊은 것 같다고 했죠. 동욱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우는 거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주말마다 놀러 왔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들렀죠. 미경은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잡채를 좋아한다는 것,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것, 매운 음식은 잘 못 먹는다는 것을요. 지우가 올 때마다 그런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지우도 미경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왔고 거실 청소도 함께 했어요. 미경이 빨래를 개면 옆에서 함께 개었죠. 정말 딸 같았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지우가 혼자 왔습니다. 민재는 야근이라고 했어요. 미경은 저녁을 차려줬고 둘이 함께 먹었습니다. 동욱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없었어요. 둘만의 시간이었죠. 밥을 먹으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님을 만났냐고요. 미경은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으니 차분하고 좋은 사람 같았다고 대답했어요. 지우는 민재도 그렇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을 닮은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요. 아들이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4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진짜 예쁘다고 감탄했습니다. 민재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4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민재와 지우가 앞에, 미경과 동욱이 뒤에 섰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어요. 4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경과 동욱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지우를 보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동욱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니 민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경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그것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경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고요. 동욱도 물론이라고 했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했죠. 미경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와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과 동욱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실감이 안 난다고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냐고요. 미경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제 입양했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동욱이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미경도 동의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생각도 깊다고요. 며느리로 삼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했죠. 그날 밤 미경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각에 설레었어요. 지우와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우가 혼자 왔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로 못 온다며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했어요. 미경은 괜찮다고 했죠.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지우와 미경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잡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미경이 당면을 삶는 동안 지우는 야채를 썰었습니다. 당근, 양파, 피망을 썰었죠. 둘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모녀 같았습니다. 당면을 볶고 야채를 넣었어요.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지우가 맛을 봤어요. 맛있다고 했죠. 미경은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녁 7시쯤 동욱이 퇴근했습니다. 지우가 혼자 와 있는 걸 보고 민재는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하자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잡채와 된장찌개, 김치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밥도 3그릇 담았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잡채가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고요. 미경은 과찬이라며 웃었어요. 동욱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것, 주말에 뭘 할 건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식사가 끝나고 동욱은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미경과 지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가 접시를 닦고 미경이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미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저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미경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입양됐어요. 아기 때요. 미경은 그랬냐고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다고요. 왜 친엄마는 자신을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 자신만 할 수 없어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도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자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친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요. 사랑을 듬뿍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경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요. 지우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입양하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요. 세상에는 입양아가 많으니까요. 별다른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장을 보고 청소하고 남편과 저녁을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문득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무심코요. 생일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결혼할 며느리인데 생일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음 주말 민재와 지우가 함께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일이 언제냐고요.
5월 15일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5월 15일. 자신의 딸도 5월 15일에 태어났었죠. 하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경은 또 물었습니다. 몇 년도냐고요? 1992년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992년 5월 15일. 정확히 자신이 딸을 낳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미경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와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1992년 5월 15일. 입양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떠올랐어요. 1992년 5월 15일. 입양아. 미경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가 혼자 놀러 왔습니다. 민재는 또 회사 일이 있었대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은 애써 평소처럼 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입양됐는지 아냐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요. 경기도 평택이요. 평택에 있는 입양기관에서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택. 자신이 딸을 보낸 곳이 바로 평택이었어요. 1992년 5월 15일. 평택. 입양.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남편을 놀라게 할 순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오랜 친구 은희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은희는 미경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은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표정이 심각해 보인다고 했죠.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입양하라는 것, 1992년 5월 15일에 태어났다는 것, 평택에서 입양됐다는 것, 모든 게 자신의 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죠. 은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니냐고요? 모르겠어. 모든 게 일치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 다른 특징 같은 거 없었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어요. 딸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죠.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귀 뒤에 점이 있었어.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으로. 그럼 그걸 확인해 봐야겠네.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귀 뒤를 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게 물어봐. 입양됐을 때 특징이 있었는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지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둘이서 차를 마시러 나갔죠.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요. 그러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됐을 때 특별한 표시 같은 게 있었냐고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귀 뒤에 점이 있었다고 들었다고요. 그게 나중에 흉터가 됐대요. 미경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고 물으니 왼쪽이라고 했죠.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여줄 수 있냐고요. 지우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미경은 그냥 궁금해서라고만 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괜찮으시냐고요? 미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자리를 떴죠. 화장실에서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992년 5월 15일. 평택. 왼쪽 귀 뒤 초승달 흉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었어요. 미경은 얼굴을 씻고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또 물었습니다. 미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지러웠다고만 했어요. 그날 지우와 헤어진 후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한테 말해야 할까요? 남편한테는요? 민재한테는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동욱이 퇴근했습니다. 미경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미경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동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미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3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1991년 봄 미경은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캠퍼스는 실록으로 가득했고 미경의 인생도 희망으로 가득했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진우. 의대 3학년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미경이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책을 떨어뜨렸고 진우가 주워줬죠. 그때 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책을 보고 있었냐고요. 미경은 소설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도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며칠 후 다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진우가 일부러 그 시간에 온 거였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미경은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캠퍼스 앞 작은 카페에서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죠. 미경은 그런 진우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진우는 다정했어요. 항상 미경을 먼저 생각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진우가 말했어요. 자신이 미경을 좋아한다고요. 사귀고 싶다고 했죠. 미경도 진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됐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진우는 미경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결혼하자고요. 평생 미경만 사랑하겠다고요. 미경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우를 믿었어요. 미래를 꿈꿨죠. 1991년 여름이었어요. 진우가 의대 본과 시험을 끝낸 날이었죠. 둘은 조용한 여관에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미경은 떨렸지만 진우를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진우는 조심스러웠고 미경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진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만나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바쁘다고 했습니다. 본과 공부가 힘들다고요. 미경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1991년 가을이었습니다. 미경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늦어지는 생리, 구토, 어지러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8주라고요. 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1살 대학생, 미혼. 며칠을 고민하다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신이 임신했다고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미경은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대답했죠.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책임질 수 없어. 미경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사랑하겠다던 사람이 결혼하자던 사람이요.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의대생인 거 알지 않느냐고요. 지금 결혼할 수 없다고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울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미경을 보고도 차갑게 일어섰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카페를 나갔죠.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캠퍼스에서 멀리서 진우를 봤지만 진우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미경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께 말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미경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리며 물었어요. 뭔가 하고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다시 말해보라고 했죠.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따귀가 날아왔어요. 미경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너 같은 년 내 딸 아니야. 당장 나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나가라고. 우리 집 문턱 다시는 밟지 마. 미경은 울면서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조심하라고, 어디 가서 지내는지 연락하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죠.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미경의 손에 쥐어줬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평택으로 갔습니다. 평택에는 미혼모 시설이 있었거든요. 시설은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거기에는 미경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여자들이 있었죠. 18부터 30까지 다
다양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미경은 거기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아기가 자라고 있었죠. 처음엔 미웠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미경은 이게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느꼈어요. 10달이 지났습니다. 1992년 5월 14일 밤 미경은 진통을 느꼈어요. 시설 직원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16시간이 걸렸어요. 미경은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진우가 원망스러웠고 자신이 한심했고 아기가 미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죠. 1992년 5월 15일 오후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축하한다고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요.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요. 원망하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출혈이 심했다고요. 자궁에 손상이 있어서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경은 아기와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시설로 돌아와서 매일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재웠어요. 아기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었어요. 미경은 그 점에 입을 맞췄습니다. 일주일 후 입양 상담사가 왔어요. 좋은 가정으로 보내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미경은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미안해. 속삭였죠. 상담사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미경의 품에서 아기가 떠나는 순간 미경의 심장도 함께 떠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은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밤이 되어도 울었죠. 며칠 후 미경은 평택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학교로 복학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휴학했냐고요? 미경은 가족 사정이었다고만 대답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보고 싶었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회사에 취직했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1997년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동우. 차분하고 온화한 남자였어요. 미경보다 2살 많았죠. 동욱은 미경을 좋아했습니다. 몇 번 만나다가 사귀자고 했어요. 미경은 망설였죠.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였다는 것,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을요. 미경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결국 사귀기로 했습니다. 동욱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 있었죠. 1년쯤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욱이 청혼했어요. 미경은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998년 결혼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궁에 손상이 있어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미경은 동욱에게 그 말만 전했습니다. 과거 출산 때문이라는 건 숨겼죠. 동욱은 괜찮다고 했어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동욱은 좋은 남편이었죠. 몇 년 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2005년 동욱이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보낸 딸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동의했죠. 그렇게 민재를 만났습니다. 3살짜리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미경은 민재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사랑했고 정성껏 돌봤죠. 민재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민재가 데려온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었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한테 말해야 할까요? 남편한테는요? 민재한테는요?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동욱에게 말했어야 했다고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요.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동욱이 떠날까봐,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거부당할까봐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임신이 어렵다는 것만 말하고 왜 그런지는 숨겼어요. 과거의 출산을, 딸을, 모든 것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요. 민재를 입양할 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죠. 자신도 딸을 입양 보냈다고, 그래서 입양아의 마음을 안다고, 민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배신감을 느낄까봐,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까봐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오래 숨긴 걸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해요. 미경은 자책했습니다. 비겁했다고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 긴 세월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살았다는 걸 알면요. 미경은 상상했습니다. 남편의 굳은 표정을, 차가운 목소리를, 실망한 눈빛을요. 그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비겁했던 것, 용기가 없었던 것이요. 만약 결혼 전에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동욱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였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직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도 달랐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놀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밀을 지킨 대가로요.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고요. 언젠가는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오래 숨길수록 드러났을 때의 고통은 더 크다고요.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두려웠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는 것이, 지우한테 말하는 것이, 민재한테 말하는 것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말하기로요. 진실을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누구한테 먼저 말할까요? 친구 은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은희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귀 뒤 흉터까지 확인했다고, 지우가 자신의 딸이 확실하다고요. 은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경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두렵다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재가 알면 어떻게 될지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말하라고요. 혼자서는 힘들 거라고요. 미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말하기로요. 저녁을 먹고 동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옆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동욱이 TV를 끄고 미경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 안 한 게 있다고요. 동욱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33년 전에 딸을 낳았다는 것, 평택에서 입양 보냈다는 것, 1992년 5월 15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우가 그 아이 같다는 것을요.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미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1살 때 미혼모였다고, 대학생이었다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고, 부모한테 쫓겨났다고,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냈다고요. 결혼할 때 말하지 못했다고, 무서웠다고, 미안하다고요. 동욱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서서 미경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27년 동안 숨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안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동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하고 싶었으면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결혼 전에 말할 수 있었다고, 민재 입양할 때도 말할 수 있었다고, 그 긴 시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냐고 소리쳤어요. 미경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미경을 믿었다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배신감이 든다고, 임신이 어렵다고만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냐고, 출산 때문이라는 것까지 숨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동욱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갔다 오겠다고, 지금은 얼굴 보기 싫다고 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쯤 동욱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미경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말을 걸려 했지만 동욱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욱은 먼저 나갔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요. 미경이 부르려 했지만 동욱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몇 번 전화했지만 동욱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저녁 8시쯤 동욱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미경이 저녁 준비했다고 했지만 동욱은 배 안 고프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욱은 미경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죠. 소금 좀 달라, 리모컨 어디 있냐.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미경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고 TV를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욱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죠.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미경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쯤 말을 걸어올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동욱이 거실에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옆에 앉았어요.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만 보고 있었죠.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난다고, 배신감이 든다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긴 세월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21살에 혼자 감당했던 것은 이해한다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말했어야 했다고, 그게 신뢰라고, 그게 부부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자신이 비겁했다고, 용기가 없었다고요. 동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동욱은 미경과 대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짧게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말은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경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정말 그 아이인지요. 지우도 알 권리가 있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해주겠냐고요. 동욱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지우를 위한 거라고, 아직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지우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고맙다고요. 며칠 후 미경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냐고, 둘이서 차라도 마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좋다고 했어요. 언제가 좋으냐고 물으니 내일 오후는 어떠냐고 했죠. 다음 날 오후 미경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지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죠. 미경이 다가가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경도 웃으며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했어요. 지우는 카페라떼, 미경은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어떤지, 민재는 잘 지내는지요. 차가 나왔습니다. 둘은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했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말할 게 있어.
지우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33년 전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평택에서 1992년 5월 15일에 딸을 낳았고, 그 아이도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다고, 혹시 내가 그 아이가 아닐까 싶다고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들이 멀리 들렸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자신이 그 아이냐고요. 미경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한다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DNA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다시 미경을 봤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미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너무 아팠어요.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1살이었다고, 대학생이었다고, 미혼모였다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고, 부모한테 쫓겨났고, 혼자였다고, 아기를 키울 방법이 없었다고요.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고, 밤마다 생각했다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궁금했다고, 보고 싶었다고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둘은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우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너무 갑작스럽다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재 오빠는 아냐고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다고,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우가 또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시냐고요. 미경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했다고, 혼자 고민하기 힘들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DNA 검사는 언제 할 거냐고요. 미경은 내가 준비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먼저 가봐야겠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미경도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한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말했다고, 충격받은 것 같다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민재한테도 말할 거냐고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말해야 할 텐데 민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다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친동생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것까지 알면 어떻게 될지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말하자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경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하자고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검사실에서 미경과 지우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결과는 전화로 알려주겠다고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습니다. 미경 먼저, 그 다음 지우가요. 간단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검사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 거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둘은 병원 로비에 잠시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지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봐야 한다고, 결과 나오면 연락하자고 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청소를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생각이 났어요. 동욱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했어요. 괜찮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우가 딸이라면요. 민재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흘째 되는 날 민재가 집에 왔습니다. 지우 없이 혼자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미경은 민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말해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자가 친동생이라는 걸요.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저녁을 먹으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미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미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보니까 더 힘들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같이 말하자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오후에 병원으로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지우한테 연락했습니다. 결과 나왔다고, 같이 가자고요. 지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미경과 지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동욱도 함께 갔어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실해지니 더 울컥했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동욱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차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민재 오빠한테는 언제 말할 거냐고 물었어요. 미경은 빨리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 거라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함께 있겠다고, 같이 말하자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언제 말할 거냐고요. 미경은 이번 주말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사흘 후 주말이 됐습니다. 미경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랑 같이 집에 오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민재와 지우가 왔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동욱이 미경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고. 사실 엄마는 33년 전에 딸을 낳아서 입양 보냈다고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1살 때였다고, 미혼모였다고,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다고, 그 아이가 지우라고요. 민재는 입을 벌린 채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민재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생일이 같다는 걸 알았다고, 평택에서 입양됐다는 것도 알았다고, 귀 뒤 흉터도 확인했다고, DNA 검사도 했다고요. 지우가 자신의 친딸이 확실하다고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럼 지우가 제 동생이라는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욱이 진정하라고 했지만 민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경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최근에 알았다고요. 민재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알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검사 결과 나오고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 갈게요. 지금은 생각 정리가 안 돼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지우가 불렀습니다. 오빠.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도 울었고 동욱도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해주라고 했어요.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가봐야겠다고, 오빠한테 연락해보겠다고요.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과 동욱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민재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민재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욱이 전화했지만 동욱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미경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자도 악몽을 꿨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지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도 민재한테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미경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동욱이 받았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끊었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 정리 중이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미경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이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민재 없이 혼자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지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왔고 청소도 도왔어요. 다만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미경은 울었습니다. 33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지우도 울었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한테 말했다고, 진짜 엄마를 찾았다고요. 양부모님은 축하한다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대요. 언젠가 인사하고 싶다고도 했답니다. 미경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들이요. 미경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놓쳤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첫걸음도, 첫말도, 첫 등교도 함께하지 못했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라고요. 미경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지우도 미경을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다고, 친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항상 궁금했다고, 이렇게 따뜻한 분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들렀고 주말에는 온종일 있기도 했어요. 미경은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동욱도 지우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딸처럼요. 지우도 동욱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동욱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주일이 지났을 때 민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토요일 오후 민재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 동욱, 지우, 민재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동생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다고, 지우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족이 되기로 정해진 거였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재는 지우를 봤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우가 동생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천천히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미경을 봤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33년 동안 딸 생각하며 살았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용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한다고요. 미경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웃기도 했습니다. 민재와 지우가 돌아간 후 미경과 동욱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욱이 말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될 거라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란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가끔 집에 왔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지우와 함께 오기도 했고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미경과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어요. 33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예뻤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다고 싱가포르로 2년 정도 갈 수도 있다고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민재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 중이라고요.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미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정말 갈까? 동욱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며칠 후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기로 했다고, 다음 달에 출발한다고요. 미경은 섭섭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자주 연락하라고 했어요. 민재가 떠나기 전날 밤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미경이 민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2년 후에 돌아온다고요. 그때쯤이면 마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그 말에 정확히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미경, 동욱, 지우가 함께 갔어요. 민재는 짐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민재가 세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먼저 동욱을, 그 다음 미경을, 마지막으로 지우를요. 지우를 안을 때 무슨 말을 속삭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우만 알았죠. 민재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세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요. 공항을 나오며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지우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몰랐어요. 민재와 지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33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다는 것,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할까요?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고요.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어요. 찻잔 2개를 쟁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욱은 TV를 보고 있었고 미경과 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죠. 미경은 옆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민재가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우는 어떻게 할지,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다고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요. 33년 전 보냈던 딸이 아들의 여자친구로 돌아온 것도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경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미경의 손을 잡아줬어요. 둘은 그렇게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